결국엔 스타워즈란 말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요. 훈남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왜 호텔 캘리포니아를 심었을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샹치와 텐닝지의 전설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아뇨! 죄송합니다. 만다린이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아이언맨 때부터 이어져 오던 만다린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등장하게 되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좀 기대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텐닝지라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 그리고 만다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액션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술이 전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무술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이 무술과 다른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샹치가 아시아인 히어로로서 첫 번째 단독 주연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그리고 중국 영화로서 봐야 되는지 헐리우드 영화처럼 느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번 영화는 주 무대가 미국이었잖아요. 이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옮겨오면서 어떤 과정들, 이 과정들이 우리 눈에 거슬리지 않을까가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락 영화잖아요.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액션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마블 영화들은 각각의 솔로 무비들을 각각의 장르로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첩보물, 앤트맨은 가족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SF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장르를 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무협물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협은 어떻습니까? 90년도, 80년도, 90년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성룡의 액션이라든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와우장룡 정도를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제가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던 부분이 히어로물이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언맨은 날아다니고 캡틴 마블도 날아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근접전을 하는 이 무협이 먹힐까? 지금 우리 세대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장르인데 다시 나온다고 해서 재기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텐닝즈라는 어떤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이 원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샹치라는 캐릭터가 이소룡을 근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런 아이템들을 씀으로써 단점을 보완했다. 근접전만 하는 무협이 아니라 원거리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좀 더 익스트림하고 액티비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채워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딱 양조위가 등장해서 이 군대를 휩쓰는 모습이었는데 처음에 말을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도의 것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말에서 내리는 동시에 바바바바바박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 액션이 전통 중국 무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헐리우드 미국식으로 해석한 건데 그 미국식으로 해석해서 그 카메라 워크와 CG와 그런 것들이 동반되었을 때 나름의 하나의 장르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들은 사실 어떤 형태로 나오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런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버스 안에서 보였을 때는 사실 그냥 우리가 봤던 성룡 액션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 텐닝즈와 함께 히어로다운 모습의 액션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액션은 합격점이다. 우리가 블랙 위도우에서 사실 요구했던 액션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의 액션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쵸.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액션, 그리고 다양한 액션, 다양한 로켓 이런 것들이 우리는 원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줬죠. 버스 안에서는 달리는 공간에서 액션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상하, 수직의 개념을 넣었단 말이에요. 빌딩에. 그래서 빌딩에서 그 공사를 하는 형태로 이제 보였죠. 그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는 이런 식으로 가로 비율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액션을 잡는 앵글 있죠. 그 앵글도 너무 다양하고 짬짬이 되게 괜찮은 앵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케이션에서 보일 수 있는 건데 계속 평지에서만 싸우면은 똑같이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싸우나 이쪽에서 싸우나 앵글이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빌딩에서는 위에서 잡는 씬이 있었고 뭐 밑에서 잡는 씬이 있었고 버스 측면에서 딱 그쵸. 보여주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횡비율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로케이션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넣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이 샹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샹치란 캐릭터는 이소룡에서 따온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소룡은 말랐죠. 그리고 날렵한 액션을 구사하는 그런 류를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이 공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통통한 뭔가 아저씨 같은 느낌의 너무 귀여워요. 훈남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통통한 느낌의 어떤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우리는 김신혜 편의점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낯설죠. 우리가 생각해왔던 캐릭터와는 너무 상반된 그런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저는 다부진 몸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풍기는 어떤 아까 말했던 훈남. 훈남인 모습들이 저는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건 상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나름 매력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샹치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즈니나 마블이 생각하고 있는 동양아시아인들은 이런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다가 한 명 더 붙여봅시다. 마동석이라는 캐릭터를 붙여봅시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다. 동양인은 좀 둥글둥글하고 다부지고 그러니까 통통하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둥글넓적한 그런 느낌이 동양아시아인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 물론 박서준 씨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붙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샹치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아주머님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물론 10대, 20대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아이돌 같은 사람들보다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들이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크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나무 숲도 전 진짜 좋았어요. 대나무 숲. 대나무 숲. 그러니까 중국 하면 어쨌든 간에 와우 장룡. 뭡니까?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나무 숲을 너무 잘 활용해서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로의 숲.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말하기에 저희가 원작을 일단 안 봤잖아요. 그 전에 원작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간에 어쨌든 동양권을 이해해야 됐어요. 샹치라는 캐릭터를 계속 등장시켜야 했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의 결과물이 아닌가, 열심히 해온 결과물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마블 역사가 많이 오래돼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마블이니까 다른 역사가 없는 데면은 뭐 아이디어가 좋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가 깊어서 워낙에 그러니까 리스펙트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구독, 죄송합니다.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를 두루두루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루두루 보고 있는 장르와 그 다음에 다른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블을 까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걸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첫 번째로는 이 무협물의 어떤 근간이 복수입니다. 이번에도 사용을 했는데 이번 복수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는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조금 우려했던 게 가족끼리의 분쟁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스타워즈란 말이에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로 물백이다. 너무 오래전의 소재다. 물론 무협 장르를 가져옴으로써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그 무협이 왜 쇠퇴가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그 루트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무협의 무술, 이 무술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새롭게 가져갔으나 이 영화의 스토리는 바뀌지 못했다. 신선함이 없다. 이게 옛날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결국엔 아들을 향해서 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고편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당연하게 아버지니까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뻔하다는 거죠, 이야기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게 저는 아쉬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동생이 나옴으로써 여동생이 자기는 무술을 안 시켜줘, 여자는 무술을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어필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텐닝즈를 꾸려 나가죠. 그러면서 여자들도 무술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근 2-3년 동안 많이 봐왔던 거예요. 마블에서도 많이 하고 디즈니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걸 또 한 번 재탕하는 느낌이 들었고,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또 두 번째 메시지, 계속 이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를 불러요.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호텔 캘리포니아를 원과 함께 부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를 관객들한테 심어주고 있다. 왜 호텔 캘리포니아를 심었을까? 이 호텔 캘리포니아의 뜻을 좀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왔는데 해보니까는 이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더라.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는 돌아가지지도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주인공들 션과 케이트가 결과적으로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케이트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 이럴 때의 이야기들이, 너네들 취업 왜 이렇게 하냐, 너네들 능력도 있고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결혼도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이런 것들이 동양인이 미국에서 정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이런 메시지. 근데 그 주인공들이 주차요원의 그 일을 너무 만족해 하잖아요. 만족해하고 있죠. 네, 그거를 보면서 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를 또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어르신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선조입니다. 선조를 본받아서 계속 이어와야 된다.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르가 뭡니까? 무협입니다. 무협은 쇠퇴했죠. 쇠퇴했는데 다시 살린 겁니다. 이음새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해낸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액션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선조들을, 과거들을 존경하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양인들도 계속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너 영어 못해?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중국어 못해? 나 중국어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영역을 넓혀라. 하지만 선조를 잊지 마라. 그런 정신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 영화 안에 굳이 이거를 다 담아낼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려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은데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의 제일 좋은 메시지는 아까 말했던 무협을 살려오고, 그러니까 과거를 살려오되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좀 변화해 나가자, 변화의 목소리를 좀 내자,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만 좀 더 집중적으로 파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여성들 막 무술하는 거 보여주는 게 그렇죠.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너무 훈하고 뻔하고. 최근에는 너무 많아졌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느껴지는 게 공간을 이제 현대화로 좀 바꿨잖아요. 네, 그래피티 막 그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랑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만 보여줘도 되는 건데, 이제 완성도로 보면은 이제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액션 부분에서 이렇게 삐죽하게 나왔다면은 스토리 부분에서 이렇게 움푹하게 좀 들어갔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저는 이 균형을 이렇게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이게 디즈니 영화고 마블 영화이기 때문에 대중의 타겟을 맞춰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느꼈던 마블 솔로 무비와 비슷한 행보를 그렸다. 이 어벤져스가 뭉치면 재밌지만 이 뭉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고된 과정이 요번에도 또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샹치가 나중에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는 또 굉장한 활약을 펼쳐지겠지만, 지금으로서의 어떤 샹치 솔로 무비로는 그냥 답습? 액션에서의 어떤 신선함을 제외하고는 답습이다. 한 캐릭터 다 계속 빌드업을 쌓아야 되니까 영화마다. 그렇죠. 그 얼마나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느낌이. 자,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페이지 3까지 한 영화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이 갈등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이만큼 키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초반 부분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초반부, 영화로서 봤을 때, 2시간짜리 영화로 봤을 때 앞부분은 캐릭터 설명과 세계관 설명이에요. 이 샹치는 극 초반이에요. 캐릭터 설명과 세계관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장황하게 2시간을 공을 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향해 가는 거지 요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은 마블의 영화고 앞으로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재미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좋아요, 구독, 아벼! 죄송합니다. 잠깐 세세한 걸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협을 결과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빌딩 씬이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사하는 곳에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직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전 이게 와우 장룡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와우 장룡의 재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네요. 대나무잖아요, 그거. 그렇죠. 와우 장룡에서는 대나무 숲에서 싸운다면 2021년 정도 됐으면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보낼 때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층 빌딩에서 그 대나무의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고 공중에서 매달려서 싸우는 모습이 와우 장룡의 어떤 오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 케이트가 왜 이렇게 대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무협이 발전돼야 된다. 그리고 장르로서도 무협이 발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영화적인 재미라고 생각해요. 영화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술의 영역으로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마블이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게 미미하게 보여서 이제 재미를 좀 덜 느끼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영화적으로 완성도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연결되는 건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네. 아메리칸 드림을 하러 왔지만 그곳에서도 즐길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의 또 하나가 차가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멈춘 게 쓰레기차였잖아요. 청소차가 딱 멈춰졌잖아요. 그렇죠. 청소차가 같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곤 있는데 이게 사실 티가 확실히는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좀 의아했던 건 왜 그 장소였을까?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이게 앤트맨 장소하고 앞에 바다가 보였어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장소가 유명해요. 그 배틀트립에서도 여행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 이렇게 코스 이렇게 거기도 봤어요. 저 많이 봤었는데. 그게 앤트맨에 나왔던 그 장소하고 그래. 샹치가 사는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건 그거예요. 왜 공간을 이렇게 똑같이 했지? 나중에 앤트맨과 합치려고 그러나? 그러게 뭔가 있겠죠. 그래서 앤트맨과 뭔가 결합이 되지 않을까. 결합해도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웡이 계속 나와주는데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와도 상관없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중국계의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웡이 출연했다고 생각하고 개런티. 개런티도 맞지. 그렇고요. 개런티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캡틴 마블도 나오고 헐크도 나오죠. 계속 헐크하고 또 연관을 짓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보미네이션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어보미네이션과 헐크가 뭐 연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완성도를 봅시다. 이 솔로 무비로서만 봅시다. 이 솔로 무비로서는 어보미네이션과 웡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었어요. 찬조 출연이죠. 찬조 출연 정도고 굳이 뭐 연결을 지을 거는 없었다. 이 영화에서는 앞으로는 이어지겠지만 뭐 어보미네이션이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헐크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려나 싶기도 하고 뭐 슈얼크에서 나오려고 일부러 뭐 나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슈얼크 언제 나와요? 뭐 내년 뭐 나오겠죠. 뭐 언젠간 나와요. 기다리다 살다 보면
언젠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쿠키에서 나오는 동생이 이제 텐닝즈를 이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단은 아마 계속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건 블랙팬서였어요. 와칸다와 이 지역의 군대들을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또 펼쳐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와 진짜 중국 사람들 진짜 좋겠다. 중국 뽕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상영을 안 한다고. 네, 어쨌든 이 디즈니와 마블 이 영화는 상업 영화잖아요. 그쵸. 결국엔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마블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벤져스 시리즈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다 점령을 한 것 같은데 이 중국 자본은 많이 못 끌어들인 것 같아. 그런 거잖아요. 내년 실적은 5% 더 성장을 하겠다. 내후년에는 10% 더 성장을 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은 이만큼 벌고 있는데 야 돈을 더 끌어올 수가 없나? 저기가 있네 하면서 중국 시장을 저는 겨냥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캐릭터가 나와도 되고 몽골 캐릭터가 나와도 되고 뭐 그래도 되는데 중국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에서 개봉을 하기 위해서 샹치를 꺼내 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위해서. 근데 중국에서 개봉을 못했다? 이것은 이거 말도 안 돼. 모르겠어요. 제가 후속 기사를 못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개봉을 못하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판단 미스다. 그리고 마블에서 배가 아프고 아마 고열로 좀 쓰러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샹치는 안 나오겠죠. 좀 출연 빈도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돈이 안 되는데 계속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자, 우리가 솔로무비를 쫙 내려놓고 봅시다. 솔로무비에서 잘 나가는 캐릭터들은 계속 살려야 돼요. 물론 출연자의 뭐 계약 비용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접는 캐릭터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잘 나가는 캐릭터들은 사업이 계속되는데 써야죠.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샹치가 중국에서 개봉이 안 돼? 저는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돼야 된다. 샹치가 계속 나오려면. 좋아요, 구독, 아벼! 죄송합니다.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시추님은 이제 오락적으로 봤을 때 재밌다고 이제 보셨잖아요. 네. 저는 모든 영화를 오락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완성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완성도로서 별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무협이란 장르, 그리고 새로운 개처, 그것을 내용 안에도 넣고 외부적으로도 넣었다, 장르적으로도 넣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완성도를 가져가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재미, 아쉬웠다. 물론 액션은 좋았다. 저는 기본적인 재미에는 스토리와 액션이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액션은 만족을 해줬지만 스토리가 채워주지 못했다 해서 3.5? 2.7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3.5는 줘야죠. 시추님은 3.5점입니다. 저는 2.75점입니다. 평균 내서 한 3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적당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요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멤버십 분들 감사합니다.